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나라와 괭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던 두 나라가 약한 이간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와 괵이 망한 이후 진나라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원공의 후계자 문제 때문이었죠. 세자 신생은 흠잡을 곳 없는 아들이었는데 진원공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원공은 애첩 여희와 그의 아들 해제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을 끌어내고 해제를 세자로 삼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제는 당시 10살도 안 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여희는 신생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여희로서는 신생이 정치적 라이벌인 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희는 궁궐한 신생의 사람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당시 신생을 따르던 사람은 순식과 이극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괭나라를 공격할 때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죠. 순식은 이간책을 냈던 인물이고 이극은 괭나라 공격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여희는 순식을 해제와 탁자의 스승으로 삼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신생의 사람 중 남은 건 이극입니다. 배우 시가 이극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배우 시는 당시에 여희에게 계책을 주고 있던 인물입니다. 배우가 직책이고 시가 이름인데 오늘날 연기자를 뜻하는 배우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나 배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배우 시가 이극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광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 시는 이극을 꼬드기기 위해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극을 초대해 좋은 술을 잔뜩 먹이고 술이 적당히 취했을 때 그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세는 튼튼한 나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데 그대만 메마른 나무처럼 남았으니 메마른 나무의 운명은 사정없이 찍어대는 도끼질 뿐이다. 해석해보자면 튼튼한 나무는 여희와 해제를, 그대와 메마른 나무는 이극과 신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극이 계속 신생을 따른다면 함께 화를 입는다는 의미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들었으니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이극은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배우 시를 집으로 불러냅니다. 배우 시는 이극에게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신생을 죽이고 해제를 옹립한다. 이극은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중립을 취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극은 병을 핑계로 궁에도 나가지 않았죠. 이극마저 포섭에 성공하자 여희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고기와 술에 독을 타고 이것을 진원공에게 가져옵니다. 세자 신생이 보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 음식을 시식한 개와 시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정을 알리 없는 진원공은 대노합니다. 신생이 여희를 암살하려 했다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진원공은 군사를 보내서 신생이 있는 고곡을 치게 했습니다. 신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희가 술수를 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벗으려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로 달아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생은 의연하게 목을 메고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세자가 죽었지만 아직 중이와 이호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원공이 좋아하지는 않았기에 그저 없애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죠. 진원공은 중이와 이호도 잡아오라 명합니다. 세자와 함께 이번 암살 사건을 모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신생이 죽고 그 화는 공자 중이와 이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중이와 이호는 신생과 같은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게 될까요? 이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